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킹입니다. 네. 자, 주말들 잘 보내셨죠? 2021년 4월 19일 파생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장 한번 봐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장. 뉴욕 증시는 뭐 다우는 0.4% 올라왔고 나스닥 0.1%, 그다음에 S&P도 0.3%,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0.5% 정도 빠지고 나머지 3대 지수는 전부 다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에 대해서 이제 소폭 좀 하락을 한 상황,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좀 빠졌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달러는 거의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유럽 증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지금 올라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하나 좀 봐가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장 시작 전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네, 어서들 오세요. 지금 콜옵션, 풋옵션 2.50 대항마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네, 2.50 대항마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장 스타트.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2.50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시가 고가, 시가 저가 형태를 좀 띄는데 콜옵션은 2.50을 좀 지키고 있어요. 자, 풋옵션 2.50 돌파 현상 나오나요? 오히려 콜옵션이 지금 2.50을 한번 훼손했고 좀 지키고 있는 흐름. 지금 양옵션이 둘 다 2.50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마디를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마디. 어느 놈이 마디를 깨는지. 이렇게. 어느 놈이 마디를 깨는지를 바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콜의 마디를 깨는지, 콜옵션이 풋의 마디를 깨는지 저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돼요. 시장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막 들이댔다가는 바로 손절 나오기 딱 좋아요. 자, 선물 매도 한 차례 들어갈게요. 선물 매도. 선물 매도예요, 지금 현재는. 자, 이익담보 좀 해주세요. 이익담보. 현재 뚝이 여기 이제 2.9 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92가 이렇게 뚝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담보 해놓고 이제 2.92가 깨지면 콜옵션은 더 죽는 거고 풋옵션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익담보 반드시 해놓고 홀딩이에요. 지금 호가는 마이너스 한 1800개 정도. 이제는 뭐 여유있게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1800개 정도. 그러니까 이익담보 해놓으면은 좀 여유있게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익담보를 해놓으면은.
이제 목요일 날 지난주 만기였죠. 그죠? 4월 15일 목요일 날에 선물지수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콜옵션이 2.92를 다시 올라오면 안 돼요. 2.92 올라오면은 마디를 잡는 거기 때문에 풋옵션이 더 이상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확 올려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호가가 지금 한 1,400개 정도로 아까 1,800개에서 한 3, 400개 정도는 지금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죠. 자, 이제 풋옵션 두 번째 봉우리 칠 건지 여기서 첫 번째 봉우리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못 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자, 두 번째 봉우리 만들고 있죠. 자, 좀 더 가자. 힘내라. 2.28이랑 2.3 하나랑 교차 실패 하나 좀 나올 것 같은데, 가는 지금 마이너스 한 2,000개 정도까지도 좀 보여지는데, 체결량이 좀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 체결량이 좀 많이 덩어리로 팍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뭐, 일단 시세 보면서 들으세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손절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손절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좀
좀 과하게 말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파생을 잘하려면 손절을 잘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파생을 잘하려면 손절을 잘해라. 그리고 절대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마이너스 7틱이에요. 정해놓고 가는 거는. 마이너스 7틱이고 반대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한 두세 틱 정도. 한 세 틱 정도 잡으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손절이라는 게 보통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쉽게 손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절을 못 하는 이유는 사실 짧게 떨어졌을 때는 누구나 손절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길게 빠졌을 때 손절을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려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차곡차곡 돈을 쌓으면서 잘 모으다가 한방 손절을 못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까먹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거의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손절을 이제 하는 건, 자,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오늘 풋옵션을 진입을 했어. 풋옵션을 진입을 했는데 내가 조금 늦게 진입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시세가 쭉쭉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이제 요런 자리에서 내가 잡았어. 요런 자리에서 잡았는데 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요런 첫 번째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닌데 이거 또 올라올 것 같은데 끊어야 되나? 근데 이거를 감으로 보는 게 아니야.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0만 안 올라오면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 내가 풋옵션이 2.50 깨고 내려가는 거를 보고, 아니 오늘 같은 경우 콜옵션이 2.50이나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풋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풋매수를 들어갔는데 풋이 못 올라가. 오히려 풋이 살짝 마이너스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7틱, 8틱, 9틱 요렇게 가는데 얘를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거든요. 그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손절을 깨고 내려가. 근데 마이너스 7틱이 넘어갔는데 얘를 잘라야 되느냐. 근데 반대편을 봤는데 2.50을 깨고 있어. 2.50을 깨고 있어. 그럼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콜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가는 걸 보고 풋옵션을 진입을 했는데 이 풋옵션이 올라가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손절을 하고 다시 얘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콜이 2.50을 깨질 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찬스야. 즉 뭐냐? 콜옵션이 2.50에서 2.49로 숫자가 딱 변한 순간 우리는 바로 풋옵션을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 풋옵션 매수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풋옵션 매수 들어간 게 빠져. 근데 콜옵션도 어때? 2.50을 못 올라가.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콜옵션이 2.50을 깨고 내려간다는 말은 시장은 하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콜이 2.50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풋을 매수를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거든. 근데 얘는 빠지는데 얘도 살짝 빠졌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7틱에서 만약 청산을 해버려. 마이너스 7틱에서 청산을 하면은 얘 다시 언제 들어갈 거야? 문제는. 돌파 기준으로 들어간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콜옵션이 2.50을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은 풋옵션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추격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2.50을 깨는 걸 보고 내가 풋매수를 들어갔으면 콜옵션이 2.50만 안 올라오면 손절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고 뭔가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논리야. 콜옵션이 2.50이든 시가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 가격이 깨지는 걸 보고 우리가 풋매수를 들어갔는데 풋이 못 올라가고 살짝 흐물흐물거려. 그러면 살짝 마이너스를 찍어. 이때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안 되지. 근데 얘가 2.50을 깨고 중요 가격을 깨고 내려가고 얘가 다시 중요 가격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풋옵션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야. 왜? 옵션은 치킨 게임이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풋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이 빠져 있을 때 풋을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버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대로 내게 빠지고 있어. 2.50이 깨지든 뭐 중심가가 깨지든 뭔가 깨지는 가격을 보고 내가 풋매수를 들어갔는데 내게 빠지고 있어. 근데 얘가 2.50이 됐든 뭐가 됐든 치고 올라와. 콜옵션이. 그럼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쳐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깨질 때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지금 봐봐. 콜옵션을 만약에 오늘 콜옵션이 오늘 2.50을 지켰네. 그리고 2.5 시가 돌파하니까 내가 여기서 딱 들어갔어. 근데 콜옵션이 바로 밀렸지. 그럼 여기서 계속 갖고 있다가 감으로 얘가 올라오는 거를 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얘는 자르고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손절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7틱이라고 선물 마이너스 3틱이라고. 선물은 더 그래. 선물은 봐봐. 선물은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콜옵션과 풋옵션 즉 옵션 가격을 보고 선물을 진입을 한단 말이야.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근데 그러면 내가 선물을 매매하는 기준이 옵션인데 왜 손절을 하는 기준은 선물 손절을 잡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옵션을 보고 매수를 들어갔으면 옵션을 보고 매도를 해야지. 왜? 우리나라 시장을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옵션,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현물이야. 그래서 옵션 가격을 모르면 주식에서도 깡통 찰 수밖에 없고 선물에서도 깡통 찰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요새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주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개나 소나예요. 다 한단 말이야 주식을. 근데 문제는 뭐야?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야 요새 뭐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대.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돈 버는 거 봤어요? 내 바로 옆에 회사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거 한번 봤어요? 언론이나 뭐 방송 이런 데서는 주식으로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래. 실제로 내 주변에 있냐고. 내 주변에는 없어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주변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는 없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다들 한다라고 하고 비트코인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돈 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모르고서는 파생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옵션 가격 모르는데 선물을 어떻게 해. 옵션 가격 모르고 선물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물 매매를 할 거예요, 주식을. 주식이 제일 어려워, 실제로. 아니, 선물이나 옵션이야. 위 아니면 아래지만 주식은 지금 종목이 몇 개입니까? 종목이 몇 천 개인데 그 중에 올라갈 걸 어떻게 알아.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 초에 뭐 백신 관련돼서 백신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엄청 막 사람들 막 했잖아. 그 이미 주체들 다 털어먹고서는 요새 그 백신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신풍이니 뭐니 뭐 막 아무튼 부강 뭐 신풍 아무튼 제약주들 아무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야. 다 지금 30%씩 마이너스야. 30, 40%씩.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옵션 가격을 알아야 선물을 알고, 선물이 올라가니까 현물이 올라가는 거거든. 물론 주식은 대형주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계잡주 같은 경우, 계잡주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 하지만 우량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물 지수에 비례해서 가거든. 여기 지금 내 화면에 있는 거 봐봐요.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게임즈 뭐 여기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다 선물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야. 여기 있는 것들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래.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바로 선물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 물론 이 중에도 약간의 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본 틀은 그렇게 잡고 간단 말이지. 지금도 봐봐. 내가 풋옵션을 매수를 하고 선물 매도를 했는데 약간 빠져. 2.7 하나까지 갔다가 빠졌어. 물론 머니킴을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 근데 콜옵션이 지금 2.43, 얘가 2.50을 안 올라오는데 풋옵션을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선물 매도를 풀을 필요가 있을까? 절대 없다라는 거지. 콜옵션이 2.50만 안 올라오면 시장은 하방으로 꺾인다라는 거야. 최악의 경우에 뭐예요? 콜옵션이 2.50 올라오면 그때는 풋옵션 무조건 잘라내야지. 그렇게 보면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손절이야.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어떤 전문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회원을 모집하려고 나는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바보같이 그걸 또 믿어. 나는 머니킴 매매하는 선물 가격 옵션 이론도 손절이 없을 수가 없어. 손실이 없을 수가 없다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카톡방에 누가 남겼지. 이렇게 하면은 양방에서 터져가지고서는 손실이 큰데요. 손실이 날 수 있어,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지만, 벌면은 그만큼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절을 못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키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그럴 수가 없는 거지. 10만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100만원으로 막아야 되고, 1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1000만원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매매를 해? 나가서 노가다 뛰고 말지. 응? 노가다는 손절할 일은 없잖아. 몸이 아파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업장 컴퓨터가 하나의 이 사업장인데 여기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아니면 또는 뭐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치킨집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식당 뭐 다 운영을 할 수도 있어. 무언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적자를 볼 수도 있어. 하지만 흑자를 볼 수도 있지. 손실이 없는 매매 방법은 없어. 리스크가 없는 방법 없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리스크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콜옵션 2.50 올라왔잖아. 이러면 이제 풋옵션 무조건 잘라내는 거야. 여기에서 풋옵션을 아직도 들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10만원으로 막을 수 있는 걸 100만원으로 막아야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지. 왜? 여기에서 콜옵션이 쭉 뻗어버리고 풋옵션이 쭉 내려간다면 뒤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파생을 잘하려면 손절을 잘해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다. 자, 오늘 교육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 건데 교육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 한번 되면서 뭐 계속해서 2.50이랑 손절에 대한 얘기는 내가 계속 해줄게. 계속 해줄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방송 들어오면서 잘 보란 얘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무료로 하던 이 방송을 유료로 바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확실하게 잘 배우두란 말이야. 왜? 유료로 전환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유튜브는 7초가 걸리지만 유료 방송으로 전환했을 때는 단 1초밖에 안 걸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못 따라온다? 그러면 죽는 거야. 아시겠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